은퇴 재무 전략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적립식 펀드 뭐 이런 것처럼 요즘 그 적립식 투자가 아주 보편화된 그런 투자가 되었죠. 네, 맞습니다. 특히 퇴직을 약 20년 정도 앞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적립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것을 쏙쏙들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적립식 투자 이 개념부터 조금 살펴주시죠. 네. 예, 뭐 개념이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계속 불입을 하면서 그걸 일정한 투자 상품이나 아니면은 금리 상품에 계속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그 투자 원리금을 이제 회수하게 되는데요. 반대 개념은 정확히 지금 이제 노령층, 은퇴 세대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월지급식 펀드의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월지급식은 이제 일시금을 집어넣었다가 매월 또는 이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찾아서 쓰는 개념인데요. 정확히 그 반대 개념입니다. 이 적립식이 뭐 새로 나온 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 예전에 보면은 동네에서 하던 개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택 마련을 위한 적금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증권시장에서는 과거에 근로자 증권저축이라고 있어가지고 그걸 월급의 일정 부분을 매월 불입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적립식의 매력은 자금을 꾸준히 모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한 3, 4년 전에 그 2010년도에 저축 왕으로 뽑히신 분 중에 한 분이 떡볶이를 파시던 아주머니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19년 동안, 그러니까 매일 5,000원, 매상 중에 5,000원에서 2만 원 사이,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000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매일 그 금액을 저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9년이 지난 후에 네. 1억 7천만 원을 모으셨어요. 오, 네. 야,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이네요. 그래서 저축왕으로 뽑히셨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 적금 형태로 계속해서 그 효과를 보신 건데 이런 예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이제 적립식이라는 게 그 목적이 뭐 주택을 산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자금 용도가 필요해서 그 목돈이 없으니까 그 용도를 위해서 꾸준히 돈을 모으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게 한 몇 년 전부터는 그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그 목적 자금 용도가 은퇴 이후로 상당히 긴 기간을 설정해서 노후를 목적으로 그리고 또 금리 상품뿐만 아니라 그 수익률이 좀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 상품 쪽으로 적립식 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은 또 퇴직연금의 경우도 이 적립식 형태를 띠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퇴직연금의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DB형이고 또 하나는 DC형인데 이 DC형, 소위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정확하게 적립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월 또는 이제 매 분기나 반기 그래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을 하죠. 본인 계좌로. 그러면 그걸 인출은 할 수 없고 그 지급된 그 해당 기간의 퇴직금을 본인이 스스로 운용을 해서 최종 퇴직 시까지 끌고 가는 건데요. 정확히 이게 적립식 투자 개념이고 근데 이제 그 회사마다 연간 단위라든지 아니면은 그 반기 단위로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적립식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면 적립식 투자라는 거는 위험을 분산해 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1년만 해도 상당히 기간이 너무 길고 목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퇴직연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그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기관에서 그 별도의 서비스로 분할 매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퇴직금이 지급이 되더라도 그거를 그 일시에 한꺼번에 특정 상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월 내지는 분기로 나눠서 네. 매수할 수 있게 그런 편의가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적절히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적립식은 이제 장기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 뭐 수익률이 길게 보면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거치식 투자보다 낫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과연 그렇습니까? 글쎄요, 꼭 그렇다고 볼 수 없고요. 결국은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따지면은 가격의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전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은 초기에 투자 초기에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가 한 번도 그 이하로 빠지지 않고 계속 올랐다 하면은 사실은 그 적립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맨 초기에 모든 자금을 다 동원해서 사는 게 가장 수익이 높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적립식의 메리트는 그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있으니까 빠질 경우에는 더 싼 가격으로 쪼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이 되고 더 오를 경우에는 초기에 중간 가격 정도로 그 일시금이 들어간 것보다는 더 투자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자산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자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길게 계속 꾸준히 오르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 한 2000년도까지 미국의 주식시장이 한 20년 동안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일시금을 한꺼번에 집어넣는 거치식 투자가 이 적립식 투자보다 훨씬 더 유용했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비슷한 기간 동안 이 주식시장이 좀 굉장히 춤을 췄지 않습니까? 네.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적립식이 유리했냐, 거치식이 유리했냐 그 통계를 따져보면 한 반반 정도는 나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요즘 뭐 미국은 양적 완화 축소한다 그러고 아시아는 외환위기 우려가 있다고 그러고 뭐 불안감이 높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적립식 투자는 길게 보고 좀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은 있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게 적립식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인데요. 왜냐하면은 일시금을 집어넣었을 때는 이렇게 출렁거리면은 불안에 참 굉장히 못 자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네. 그리고 쓸데없는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적립식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어떤 불안정한 장세나 약세장을 좀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이 상당히 생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더 수익률 제고에 훨씬 더 유용한 방안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네, 그래도 이 장기로 투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투자 전략을 좀 바꾸거나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적립식 투자의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 전략을 너무 빨리 바꿀 필요가 없는 게 이 적립식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과 철학입니다. 뭐냐면은 네. 그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 투자 기간이 길고 보는 눈이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전제가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할 때 몇 번의 금융 위기다. 아니면 요즘같이 이제 아시아 외환위기 뭐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자산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사이클에 몇 번 정도는 내가 겪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자산 배분이 들어가고 거기다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쭉 투자를 하다가 실제로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면은 벌써부터 그거는 애초에 투자 원칙이 잘못된 것이거나 아니면은 그 투자 원칙이 잘 됐는데 심리적으로 그거를 잘못 교정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 단기 부침에 연연해하지 않는 게 적립식 투자의 기본적인 철학이다라는 걸 잘 인지하시고 갖고 갈 필요가 있고요. 네.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절대로 중간중간에 불이익을 늦추거나 아니면은 빠뜨리거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효과가 별로 안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해진 그 기간이나 금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적립식 펀드도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상품을 고르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예, 적립식 펀드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우리나라 펀드 시장의 큰 문제로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게 이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는 펀드 개수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연구가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전 세계의 펀드 시장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 펀드 규모는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금액으로는 1%인데 펀드 개수로는 1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펀드의 12%는 한국산 펀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러면 결국은 개별 펀드마다 규모는 굉장히 영세하다는 얘기고 그 관리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게 더 곤란한 게 너무나 펀드 개수가 많고 종류도 많으니까 이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어려움에 봉착하실 텐데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일단 펀드의 판매 사이즈가 일정한 이상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그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상당히 더 신경을 써서 그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규모의 경제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펀드 판매 금액이 굉장히 다른 펀드들보다 영세 펀드보다는 많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보통 일반적인 펀드 투자자들은 투자 기간이 한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적립식 펀드는 뭐 5년, 10년 이상도 가는 거기 때문에 이 펀드 수익률이 이 단기적으로 1, 2년 사이에 크게 왔다 갔다 하거나 뭐 그러면은 굉장히 곤란해지죠. 왜냐하면은 적립기에는 괜찮은데 적립이 많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게 목돈이 됐을 때 그걸 찾기 위한 시점이 됐을 때 이게 수익률이 굉장히 큰 편차가 생기면은 어느 시점에선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적립식 펀드, 장기 펀드의 경우에는 펀드 수익률 변동이 굉장히 좀 적어야 된다, 상대적으로.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판단 기준은 이 장기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또 이 수익률의 변동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펀드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ETF가 그런 경우인데요. 네. 적립식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ETF 펀드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기 투자 효과를 보시려면은 수수료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적립식으로 판매되는 ETF 펀드가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장기 투자한다면서 이렇게 펀드에다가 돈 묻어놓고 뭐 수익률 정도만 이렇게 확인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외에도 따져볼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